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을 포함한 특정 질병이 있는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자의 건강 문제가 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각국 공관에 내려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정부가 주 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뉴욕에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긴급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정부의 푸드스탬프 지원 감액에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1,6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릴 위험이 있다며 부분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중 제약사 임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3의 성 X표기는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을 포함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자의 건강 문제가 의료비 부담 등 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각국 공관에 내려보냈습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선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은 물론 천식과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되지만 사실상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정부가 주 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뉴욕에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요 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뉴욕에 배치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기업 지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종교계와 제향군인 단체들과의 추가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는 오는 11일 미국 제향군인의 날을 전후해 모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팀은 흑인 민권운동가 엘 샤프턴 목사와도 접촉을 마친 상황입니다. 샤프턴 목사는 종교와 종파를 넘나들며 성직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뉴욕주 군 장악은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재계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국토안보 긴급서비스 국장에게 캘리포니아주 인사들과 접촉해 LA 병력 배치를 위해 대비했어야 하는 일들에 관해 물어보라고 지시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브레이 국장은 폴리티코에 목표는 저지하거나 저지하지 못한다면 늦추기라도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관리해야 한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뒷받침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축소 운항이 현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7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당분간 매일 10% 내외의 항공편이 감축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오늘부터 뉴욕과 애틀랜타, 시카고, LA 등 항공기 운항이 많은 공항부터 운항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인 가운데 어제부터 운항 취소가 시작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저녁 현재 미국 국내 및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편 700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정부 폐쇄에 따라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공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명령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감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은 7일 4%, 11일 6%, 13일 8%에 이어서 14일엔 10%까지 감축하도록 하되 덜 붐비는 시간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은 항공청은 운항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항공여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항공편 감축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화물 운송 업무와 여행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중 이동이 가장 많은 추수감사절 기간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항공사 For America는 성명에서 우린 연방정부와 협력해 운항 감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승객과 화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푸드스탬프 지원 감액에 재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1,6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릴 위험이 있다며 부분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 소속 존 맥코널 판사는 어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자금 전액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푸드스탬프로도 불리는 농무부가 운영하는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한 달 예산은 약 80억 달러로 4,200만여 명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식료품비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무부는 지난달 관련 기관에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11월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셧다운이 10월 중반을 넘기자 농무부는 실제 이달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널 판사는 명령에 앞서 이미 한 차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무부로 하여금 비상 자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후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을 발표했고 도시연합과 비영리기구, 노조, 중소기업 등이 맥코널 판사의 기존 판결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자금 지출이 향후 아동급식 등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맥코널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셧다운이 시작된 10월 1일부터 농무부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유지를 위해 비상자금 사용을 계획할 의무가 있었다며 행정부 조치로 이미 가정과 노인, 아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팻드럭이라 불리는 이 약들은 효과가 좋다며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 중 제약사 임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와 협정을 통해 인기 비만 치료제 약가를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약을 최애국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며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제파운드는 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경우 정부의 비용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5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연내 새롭게 개설될 웹사이트 트럼프 RX에서 직접 이들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던 한 백인 남성이 돌연 의식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이들이 몸을 받치면서 바닥에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해당 남성의 상태를 살폈고 행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백악관은 생방송을 중단했고 취재진도 집무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후 공동 취재단을 통해 백악관의 최애국 대우 발표 현장에서 한 기업 대표가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백악관 의료팀이 신속히 대응했고 해당 남성은 무사하며 기자회견을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인물은 노보노디스크 임원 고든 핀들레이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단체가 정부기관이 고용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정책에 맞게 행동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질문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연방공무원 노조와 주, 카운티, 시 공무원 연맹, 정부 노동자협회는 어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고용 계획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정부 내 독립기관인 인사국입니다. 원고들은 지난 5월 인사국이 발표한 성과 중심적 채용 계획에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가 포함됐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당시 지원자 평가 기준으로 개방형 서술식 질문 4종을 포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원 직군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로 지원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행정명령, 정책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채용 목록상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5,800개 직군에 이 질문이 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인사국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질문이 의무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채용되는 이들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행정명령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도록 법이 규정하므로 이런 질문도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제3의 성 X 표기는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 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두 경우 모두 정부가 특정인을 차별 대우에 노출시키지 않고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3의 성별 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했던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들은 젠더가 아닌 섹스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성소수자에게 X가 기재된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정책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FBI가 최근 온라인에서 성행 중인 부동산 허위 임대 매물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짜 매물을 올린 후에 신청 수수료만 챙긴 후 연락이 끊기는 사기가 상반기에만 13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기단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의 프로필과 매물 소개 영상을 짜집기에 SNS 플랫폼에 허위 임대 매물을 내놓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펼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선 20대 여성이 취업 후 맨해튼에 거주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은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 포스팅을 보고 영상에 등장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에이전트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을 봤을 때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 $350의 신청 수수료 지불과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물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수수료 지불 후 에이전트와의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FBI는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 임대 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 150건이 접수됐으나 오랜 상반기에만 13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6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해당 분야 수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켈러 윌리엄스, 컴패스 등 부동산 회사들은 웹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주택 매물 방문 과정에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고객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어제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펠로시 의원은 2027년 1월 임기 종료와 함께 40여 년의 정치 경력을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성향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정치인인 펠로시 의원은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1987년 47세의 늦가기로 정계에 입문해 하원 원내대표로서 2003년부터 20년간 민주당을 이끌었으며 그중 8년은 두 차례에 걸쳐 하원 의장을 지냈습니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어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배달돼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지는 성명을 통해 한 사람이 주 방위공군 대비센터가 있는 건물에서 배송된 소포를 열었고 소포 안엔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와 정치적 선전물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는 예방조치로 해당 건물과 인접 건물을 대피시키고 소포 주변에 있던 인원들은 기지 내 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아직 질병 또는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유해화학물질대응부서가 1차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지난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에비게일 주어너에게 학교 부교장이 $10,00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000,000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리단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언어장애가 있는 3학년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도록 시킨 뒤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무단 유포시킨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당시 펠팍 린드버그 초교의 특수교육교사였던 제클린 베노어는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자신이 담당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3학년 학생에게 4QK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학생의 언어장애로 이 발음은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음으로 들렸습니다. 펠팍 학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작년 3월 교사직을 사임했으며 피해 학생은 올해 초 뉴저지의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중엔 맑았다 흐리다를 반복하겠고 주말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